재건이 너 저기 너 지우면서 센스가 없어. 자, 여기 보이시죠? 핵심 정리집 84페이지 핵심 정리. 내가 힘들게 적었는데 그죠? 누가 지웠습니다. 그죠? 정책 기초 이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학의 성격, 우리 방금 앞 시간에 잠깐 했죠? 문맥 연구. 다시 말하고요. 문맥 연구. 정책 유형은 로이어의 유형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의 참여자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 갑니다. 요거에 정반대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정치 행위자들의 어떤 정치 요인 또는 정치 체제. 왜냐하면 이 행위자들이 바뀌면 정치 체제의 구성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정책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유정복 시장에서 이전에 박남춘 시장이 바뀌면 여러분 인천의 정책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데 정책 결정 요인론을 주장한 일단의 학자들은, 다시 뭐라고요? 정책 결정 요인론을 주장한 일단의 학자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러한 정치 요인, 정치 체제의 요인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이다. 다시 무슨 요인? 사회 경제 요인.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박남춘 시장에서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재정이 긴축되면 아무리 유정복 시장님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이 인천시의 GDP라든지 인천시가 가진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무슨 요인론? 정책 결정 요인론은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무슨 변수다? 사회 경제적 변수. 예를 들면 GDP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 요인을 가진 정치 행위자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두 가지, 요거는 학파 구분이나 학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에는 비교 행정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에 영향을 주는 게 무슨 변수일 수도 있다? 환경 변수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죠.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했는데, 자, 키와 로카드. 대충 쓸게요. 키와 로카드는 참여 경쟁 모형, 사회 경제 변수가 오로지 누구한테만 영향을 주고 정치 요인한테만 영향을 주고 정치 요인이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참여 경쟁 모형인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패브리칸트, 도선이에요. 블레이저입니다.
패브리칸트와 블레이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리 정치 요인 애들이 우리가 인천 유정복 시장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썸수당 기본소득 30만 원씩 주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 이념이 아니라 뭐다? 사회 경제적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거 그냥 대충 씁시다. 사람을 영어로 힘으로 쓰면 안 되지만, 자, 도슨과 로빈슨은 자 갑니다. 원래는 무슨 학자예요?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정치 체제와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허위 관계와 혼란 관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자,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 변수가 사회 경제 요인이 정치 요인에도 영향을 주고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요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경제 요인을 통제했더니 이 둘의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두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이거는 가짜 사기죠. 가짜 사기. 무슨 요인? 자, 정치 요인과 정책은 무슨 관계다? 허위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정책 평가로 미리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요번에 요번에 정부가 AI 교육을 해서 교육생 100명을 교육했더니 몇 명이 취업했어요? 80명이 취업하고 그 교육을 안 받은 실직자 100명을 봤더니 10명밖에 취업을 못했어. 자, 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정책과 취업 사이에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 이걸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허위 변수가 있어요. 뭘까요? 구직 의지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여러분, 구직 의지가 높은 사람은 AI 교육 열심히 받겠죠? 구직 의지가 높은 사람은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직 의지가 높은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력서를 낸 사람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딱 통제를 해봤더니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왜? 우리가 구직 의지가 높은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 이 구직 의지라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니까 무슨 변수? 허위 변수야. 허위 변수.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가짜 관계죠.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잖아. 무슨 관계? 허위 관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야,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 요인에도 영향을 주고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회 경제적 변수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이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란 거야. 무슨 관계? 허위 관계. 허위 관계. 근데 너무 여기는 사회 경제적 변수를 많이 포함시키고 정치 변수를 적게 포함시켜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크누드와 매크론 대충 합시다. 루이스와 백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AI 교육 100명 받아서 몇 명이 취업했어요? 80명이 취업했는데 이 구직 의지가 높은 사람을 딱 통제했더니 80명이 몇 명으로 줄어들었다?
4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AI 교육이라는 정책과 이 취업이라는 정책 효과 사이에 독자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죠. 있죠. 통제를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를 어떻게 만든다?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 다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없애버리는 거는 두 사이 관계를 가짜로 만드는 거죠. 무슨 관계? 허위 관계. 무슨 변수? 허위 변수. 그 관계를 플러스 시키거나 마이너스 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들죠. 무슨 관계? 혼란 관계. 무슨 변수? 혼란 변수. 그러면 이 두 학자의 주장은 정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인정했죠. 40만큼. 이렇게 해서 양자의 관계, 이렇게 두 개의 관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 갑니다. 초기 연구, 비교 행정 밑줄. 동그라미 2번. 어느 정도 영향 밑줄. 어느 정도 영향 밑줄. 그러나 절대적 영향은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키와 로커드. 참여 경쟁 모형. 단선적 모형이죠. 그죠?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다. 역설 밑줄. B. 정치 환경은 오직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 정치 체제. 여기 있죠? 여기. 자, 뭐라고요? 여기 말하는 사회 경제적 변수를 우리가 환경 요인이라 그러죠. 다시 뭐라고요? 사회 경제적 변수를 무슨 요인? 환경 요인이라 그럽니다. 환경 요인. 자, 그 다음에 패브리칸트. 사회 경제적 요인 중요성 역설. 소득, 인구 밀도, 도시화. 됐습니다. 브레이저드. 동그라미 3번. 도슨과 로빈슨. 경제적 자원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갑니다. B. 정치 체제와 정책은 무슨 관계? 허위 관계. 그죠? 그렇게 만드는 변수를 무슨 변수? 허위 변수라고 합니다. 무슨 변수? 허위 변수라고 하죠. 자, 크누드와 매크로는 무슨 관계? 혼합 관계. 정치 체제의 독자적 영향력을 인정했죠. 동그라미 B. 정치 체제와 정책은 무슨 관계다? 혼란 관계다. 다시 무슨 관계다? 혼란 관계다. 혼란 관계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와요? 허위 관계냐, 혼란 관계냐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비판.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 변수를 과소평가하고 계량화 가능한 사회 경제 변수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여러분, 이게 뭐 정치 지도자의 신념, 의지 같은 거는 계량화가 힘들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게 사회 경제적 변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의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의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의지나 이념, 신념은 계량화가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번이 더 정확한 비판일 수도 있죠. 그죠? 거시적이고 여러분 종합적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여러분 GDP나 예산이 많아지면 결국은 정책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아니, 예산은 많아졌는데 A라는 사업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사회 경제적 변수에서 강조하는 예산이나 GDP가 많아지면 정책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하고 안 맞죠? 예산은 많아졌는데 사업은 줄어들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변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야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협상이나 타협 과정에서 이 사업이나 예산을 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회 경제적 변수로 설명하기보다는 무슨 요인? 정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변수 선정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변수를
정당 간 경쟁 정도로 폄하해서 연구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끝내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합시다. 요까지 촬영은 지난 강의에 붙이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 수업 시작합시다. 85페이지.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그 85페이지 보면 정책 의제 설정은 첫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사회 문제가 뭐가 되는 과정? 정부 의제가 되는 과정. 다시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첫 번째 콥과 엘드라는 학자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이렇게 되는 쭉 이 사람이 연구해 봤더니 사회에는 아주 많은 사회 문제가 있고 그게 어떤 촉발 장치, 주도자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자, 소셜 이슈. 됐습니다. 소셜 이슈를 한글로 번역해봐. 오케이. 수민은? 이슈가 문제야? 문제는 영어로 프로블럼 있잖아, 프로블럼. 핫 이슈. 핫 문제냐? 뜨거운 문제? 이슈가. 아,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이슈. 주제, 점점 벗어나고 있어. 쟁점이 더 낫지 않나? 쟁점? 그래서 사회 이슈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 쟁점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많은 사회 문제가 막 촉발장치를 만나면 사회적 뭐가 돼요? 이슈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익집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본 촉발장치 중에 가장 화력이 컸던 게 여러분 기억나요? 정인이 사건 같은 거는 딱 터지자마자 바로 어떻습니까? 전국에 있는 입양아를 싹 다 전수조사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죠? 바로. 근데 야, 우리가 쌓아봤자 답이 없다.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의가 되면 무슨 아젠다가 된다? 퍼블릭 아젠다가 됩니다. 퍼블릭 아젠다. 자, 번역해 보시죠. 퍼블릭 아젠다. 공공의제. 맞죠? 공중의제. 그게 이제 자, 갑니다. 정부가 이 의제 중에서 다시 누가? 정부가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선언하면 무슨 의제? 정부 의제, 제도 의제, 공식 의제, 행동 의제가 돼요. 다시 이 밖에 있으면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양한 집단들이 합의를 다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의제가 된다? 공중 의제. 정부 바깥에 있으니까 무슨 의제? 환경 의제, 공공 의제, 체제 의제. 정부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토의해봐야 된다. 무슨 의제? 토의 의제입니다.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예전에는 시험에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안 나오는 편이에요. 요거는 단어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갑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행동에 관해서 선택한다. 무슨 의제? 정부 의제, 제도 의제, 공식 의제, 행동 의제. 정부 바깥에 있으면 공공 의제, 공중 의제, 환경 의제, 토의 의제. 자,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다 거치면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왔죠. 무슨 주도형? 이걸 다 거치면 외부 주도형이야. 다시 무슨 주도형? 외부 주도형. 외부 주도형. 자, 갑니다. 1번, 4번. 사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나 공중 의제가 되기 전에 이미 무슨 의제로 선언돼 버렸어요? 정부 의제로 선언돼 버렸죠. 누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등 최고 지도자가 해버리고 국민들이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의아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형이라 그래요? 국민의 관심을 동원하기 위해서 캠페인,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 동원형이라 그래요. 동원형.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4번. 끝. 자, 뭐라고요? 정부 의제가 됐는데 캠페인 홍보가 없죠. 왜 안 할까요? 굳이 국민한테 알려봤자 곤란해. 좋게 말하면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무기구매 이런 거 은밀하게 접근해서 의제 설정이 돼버리고 모르게 끝나버려요. 이거는 외부 집단이 내부에 접근해서 은밀하게 끝나니까 무슨 형? 내부 접근형이라고 합니다. 내부 접근형.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캠페인 홍보가 있으면 국민의 관심을 뭐 하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한다. 무슨 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음모형입니다. 은밀하게 끝나버리면 내부 접근형, 음모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면서 피터 메이는 4가지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해볼게요, 이제. 일단은 민간이 주도할 수도 있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관심이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왜 PR 캠페인을 해요?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적어요? 관심이 적으니까 PR 캠페인 하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렇게? 4대강 사업이나 올림픽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굳이 국민들이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돼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이거 하자. 그러니까 막 홍보 캠페인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 여기가 무슨 형이에요? 동원형이죠. 누가 주도해요? 정부가 주도하니까 관심이 낮으니까 캠페인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죠?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겠어요? 외부 주도형이죠. 동원형, 내부 접근형은 PR 캠페인이 없죠. 관심이 낮은 걸 은밀하게 끝나니까 여기는 무슨 주도형? 무슨 접근형? 내부 접근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피터 메이가 새로 만든 이 모형이 콕과 엘드 모형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터 메이, 라메시 등이 말했던 이 모형은 당연히 저기 흰 공간인 저기만 시험에 오겠죠. 왜냐하면 외부 주도형, 내부 접근형, 동원형은 콕과 엘드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죠? 이론의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사형제도, 강호순, 유영철이가 밥 처먹고 사는 거 싫어하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찬성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88%야, 88%.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데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거 찬성하죠? 국민의 관심이 높은 걸 정부가 주도하는 이유는 자기의 지지의 공고화를 위해서, 자기 지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무슨 형? 굳히기형이라고 그래요. 굳히기형. 굳히기형. 됐습니다. 이러한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형이 시험에 많이 나요? 굳히기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조금은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좀 부족합니다. 최신이론.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라고 요즘엔 얘기하지. 요즘에 여러분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반려동물에서 애완견으로 사회적 의미와 구성이 달라지면 의제 설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주의? 사회 구성주의. 다시 그 사회 문제의 사회적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면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여기도 이미지가 사회적 이미지가 good, 사회적 이미지가 bad. 힘이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야 돼. 힘이 힘 강하고 약하고 앞에 윤정이다. 윤정 큰 윤정 작은 윤정 애들 앞윤정 뒤윤정 쟤는 항상 저기 앉으니까 앞윤정 씨는 우리 그 강호순 유영철 재수들 방에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거 어때 생각해? 알았어. 선풍기는 인간적으로 재수들도 더위는 타잖아. 윤정도 선풍기는 괜찮아? 너무하다 진짜. 그죠? 바로 여기가 그러니까 재수들을 위해서 뭐 복지 뭘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인간이잖아. 빨리 동의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 재수들의 사회적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안 좋잖아. 엄청 안 좋고 힘도 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구성주의에 의하면 저 사람들을 위한 의제 설정 자체는 불가능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힘이 강하고 이미지도 좋은 게 누굴까요? 과학자. 됐습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여기에 누구 넣고 싶었냐면 의사를 넣고 싶거든. 100% 공감하지. 근데 시험에 안 넣는다. 왜? 힘이 강하니까. 농담입니다. 하여튼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맞는데 조금은 그냥 미국 이론을 배우면 돼. 알았죠? 다시 요 이론 되게 괜찮죠. 뭐라고요? 이런 게 관심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내용이 새롭게 구성된다. 무슨 주의? 사회 구성주의. 포자 모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슈 관심 주기 모형도 있습니다. 이슈 관심 주기 모형. 그 다음에 동형화. 월미도에서 차이나 축제 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의제 설정이 왜 됐을까? 보령에 머더 축제하고 고향에 꽃박람회하고 화천에 산천에 축제하니까 우리도 따라 했다는 거죠.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정부의 의제 설정을 따라한다. 동형화 이론이죠. 포자 모형은 곰팡이균이 아무리 강력해도 온도라는 외부 조건이 안 맞으면 의제 설정이 될 수가 없죠. 현석 우리 남자와 홍석천 씨 알지? 악수 오케이? 도서를 진짜? 이거는 재근이는 어때? 악수는 괜찮아? 폰까지 이건 안 돼? 알았어. 그럼 석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 허용해 줄 거야? 진짜? 소설은 법적으로 네가 정책 결정자면 남남여여 이거 동성 결혼이죠.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 많습니다. 재건이 어떻게 생각해? 여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허용해 줍니다. 알았어. 재건이 연석이. 그럼 남남여여라는 결혼을 보면 자녀 입양을 어떻게 생각해?
우와, 진짜 리버럴 하네. 몇 명, 재건이는 어때? 아, 얘는 빨갱입니다, 빨갱이. 얘는 빨갱이고, 여기는 여기는 중도 보수 같아. 여기는 중도 보수.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제가 말하는 거는, 동성결혼은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뭐 동성애자 사실 살아오면서 많이 못 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안 많아. 저 인구의 10%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냥 문제 자체가 사회적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여러분 이슈화 하자 그러면 투표하면 그렇죠. 아직 우리 사회의 여건이 그렇게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의제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의제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 동성애 같은 문제는 보수 후보가 민주당 쪽 후보 공격하는데 전형적으로 쓰는 단골 멘트죠. 근데 그것도 이겨내는 게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토론에 붙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필살의 카드를 내세우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동성결혼은 동성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찬성한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단체에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를 많이 해서 딱 정확한 정답을 딱 가져왔더라고. 저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분들이 차별받는 것도 반대한다. 와, 정말 명답이죠. 동성애 반대하니까 기독교 단체들의 표 떨어지는 소리를 반대했지만 동성애라는 것이 또 전 세계적인 또 민주화의 지표고 또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그걸 또 반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전형적으로 취해야 될 정답 발언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좀 아쉽긴 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쓸데없는 얘기였고, 포자 모형은 그 문제 자체의 성격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외부 조건이 중요하다. 이슈 관심 주기. 이제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니까 이제 폭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간 얘기잖아.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냄비 건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6월달, 7월달, 8월달에는 장마에 홍수에 태풍 오죠. 그러니까 6, 7월달에는 장마 대비, 홍수 대비, 태풍 대비라는 정책 의제가 설정될 수밖에 없죠. 날씨가 살살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폭설이 오고 눈이 오고 이러니까 또 그런 대책이 의제 설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슈는 무슨 주기가 있어요? 관심 주기가 있어. 다시 뭐라고? 관심 주기가 있다고. 관심 주기. 그 관심 주기 따라 돌아온다는 게 바로 이슈 무슨 주기론? 관심 주기 이론입니다. 이런 최근의 이론이 있는데 가장 핫한 이론은 킹던은 뭐라고 얘기했다? 의제 설정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무작위적이야. 다시 뭐라고? 의제 설정은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이다. 다시 뭐라고요?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이다. 어떤 사회 문제에 관한 스트림. 번역해봐요. 스트림. 음악 뭐 받는다? 스트리밍 받는다 할 때 그 스트리밍 근데 내가 영상 편집하면서 보면서 네 이름 정말 많이 부르더라. 그래서 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석이라고 부르게. 이미 다 불러놓고 미안한데 하여튼 괜찮지? 네 얼굴 안 나오니까.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니까 좀 여러분 좀 관심도 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애만 계속 불렀어. 그때 동영상 밑에 댓글이 뭐라더니 선생님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찍을 수도 있어. 그때 복면가왕처럼 복면을 쏘고 와. 알았지? 스트림. 흐름 어떻습니까? 흐름. 그래서 어떤 책에는 정책 흐름 모형, 어떤 분이 이걸 줄기라고 번역해가지고 정책 줄기 모형 하는데, 자, 어떤 문제가 흘러가고요. 해결책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뭐가 흘러간다?
기회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우연히 결합됐을 때, 다시 뭐라고요? 세 개가 우연히 결합됐을 때. 자, 기회가 주도해, 기회가. 자,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되게 작은 목소리로 입양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걸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입양아 문제가 있고, 그걸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다가 어느 순간 정의 사건이 빡 터져버렸죠. 그 사건이 터지는 순간, 자, 갑시다. 문책기. I say 문책기. You say 문책기. 오케이? 빨리 따라해. 문책, 빨리 안 해? 원래 처음 온 사람은 항상 따라하는 거야. 뒤에 봐요. 다 하자. 작게. 다시 뭐라고? 문책기. 다시. 뭐가? 문제와 해결책과 뭐가? 기회가. 다시 뭐라고? 문책기. 다시 뭐라고? 문책기가 어떻게?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뭐가 설정된다? 의제가 설정된다는 것이 바로 킹던의 정책 창의론입니다. 윈도우. 요 킹던의 이론은 제목이 더 많아요. 제목이. 다시. 정책 윈도우. 이거는 뭐요? 한글로? 창 또는 창문이론. PSM. 팔러시 스트림 모형. 그래서 정책 흐름 모형. 정책 줄기 모형. 같은 말이에요. 정책 창의론, 정책 창문이론, 정책 흐름 모형, 정책 줄기 모형. 이 네 가지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핵심 뭐라고요? 문책기가 우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의제 설정이 된다는 것이 됐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뭘까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설명해서 하면 되겠고, 우리 저번에 살짝 설명했는데, 사실 의제 설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이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팍 침을 만드는 이슈를 얘기를 한번 하면, 왜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정책들은 2010년 전까지도 제가 보기엔 잘 이슈화 안 됐거든요. 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200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유구한 역사에 1948년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왜 50년 동안 여성 인권에 대한 것은 의제 설정이 안 됐을까? 여성들은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물론 광복되고 나서 우리 친일파 청산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것은 의제 설정이 안 됐을까요? 미국은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흑인들이 계속 자신들의 권리 문제를 집요하게 사회 문제로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로 하려고 했는데 의제 설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특정, 중요한 뭐라고요? 특정 사회 문제는 의제 설정이 안 돼요. 그걸 설명하는 두 가지의 유명한 이론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뭡니까? 사회에는 소수의 집에 뭐가 존재하고? 엘리트가 존재하고, 그 엘리트들이 싫어하는 문제는 의제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 세력들이 친독재 세력이 되고 개발 세력이 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들은 의제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요 엘리트론도 고전적 엘리트론이 있고 1950년대 밀즈와 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꼼꼼하게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신통치 엘리트로서 무슨 결정? 지배 세력들은 아예 자신의 이해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죽여버리죠. 그죠? 바로 무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사회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어떤 문제가 의제 설정 안 되는 것은 우연일 뿐이다. 고전적 이익집단론이 있습니다. 벤틀리 트루먼 있고 달의 다원적 권력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비판한 것이 요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비판하고 요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다원주의? 신다원주의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론하고 다원주의가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할 때 양자를 통합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든 정책은 엘리트가 결정한다. 모든 정책은 이익집단과 갈등과 타협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야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정치가 독립변수가 아니라 로이는 뭐라고 주장해서 로이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배분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에 따라서 그죠?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론이 맞다 그랬죠? 규제 정책은 다원주의가 맞다 그랬죠? 뭐가 뭘 결정한다?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해서 양자를 상문적으로 통합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의제 설정 이론의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요즘에 좀 제가 화면 녹화를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띡 소리 나면 합시다. 자, 그래서 2장 정책의제 설정이 있습니다. 85페이지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정보 의제되는 과정 아까 했죠. 그죠? 콕과 엘더 체크해 주시고 사회 문제가 촉발 장치와 주도자를 만나면 사회적 쟁점이 됩니다. 공중 의제, 공공 의제, 정보 의제 나와 있죠. 이렇게 정보 의제 이렇게 정보 같은 표시 한번 해주면 좋죠. 이렇게 정보 같은 표시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밑에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 표 갑니다. 자 동그라미 체제의제 동그라미 환경의제 동그라미 공중의제 동그라미 공공의제 동그라미 토의의제 동그라미 요 5개는 성격이 같죠. 그게 정보 안으로 들어오면 제도의제 동그라미 정보의제 동그라미 공식의제 동그라미 행동의제 동그라미 2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외부 주도형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프레스 뭐된 문제? 강요된 문제. 다시 강요된 문제. 프레스 강요된 문제. 선진국 밑줄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동원형은 적극적인 캠페인 홍보 맞죠? 왜요? 국민의 관심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죠? 동원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가 공중의제화를 시도합니다. 다시 무슨 의제화?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후진국 밑줄 대통령 최고 지도자 밑줄 후진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주도하면 무슨 형? 동원형입니다. 자, 내부 접근형 음모형입니다. 내부 접근형과 음모형은 뭐가 없다? PR 홍보가 있다 없다? 없다 별표. 공중의제화 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공중의제화를 안 해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동그라미. 곤란한 경우. 무기구매 써보세요. 무기구매.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무기구매라든지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괜히 얘기해봤자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내부 접근형입니다. 불평등 사회 밑줄, 중간 관료 밑줄.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하고 중간 관료 비교해 주시고 후진국이 아니라 무슨 사회? 불평등 사회. 불평등 사회에서 중간 관료자들이 주도하는 것은 무슨 형? 내부 접근형. 최고 지도자가 후진국에서 주도하는 것은 무슨 형? 동원형. 선진국에서 이익 집단들이 주도하는 것은 무슨 형? 외부 주도형. 넘어가시죠. 피터 메이. 피터 메이는 설명이 필요 없이 뭐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굳히기형이죠. 그죠? 굳히기형. GGI 공고화. 다시 뭐라고요? GGI 공고화. 요번에 국가직 9급에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GGI 공고화. 이게 답으로 처리됐잖아. 기억나죠? 굳히기형은 누가 주도해요? 정부가 주도하는데 민간이 주도한다라고 나왔고, 그죠? 관심이 높은데 관심이 낮은 데라고 나왔죠. 그죠? 제가 예를 든 게 뭐라고요? 사형, 촉법, 이런 거. 그죠? 사형제도나 촉법. 아, 하나 더 있구나. 그죠? 핵무기.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도 핵무기 가지자 그러면 그것도 찬성률이 80%야, 80%. 그죠?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넘어갑시다. 최근 사회 구성주의 체크해 주시고 뒤에 있습니다. 포자 모형한 외부 조건 밑줄. 문제의 성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외부 조건이 더 중요하다. 제가 얘기했던 게 뭐라 했어요? 동성결혼, 그죠? 동성결혼, 그죠? 그러면 동성결혼 같은 것들이고, 이슈는 무슨 주기가 있다? 관심 주기 체크. 시험 문제에는 생애 주기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X. 생애 주기가 아니라 무슨 주기가 있다? 관심 주기. 예를 뭐라 됐어요? 의뢰 우리나라는 6월 달이 되면, 여름 되면 뭐라고요? 태풍, 홍수, 장마가 의제 설정화 되고, 겨울이 되면 폭설이 의제 설정화 되죠. 그죠? 됐습니다. 혁신 확산 이론. 신제품, 아이디어 확산. 됐죠? 초기 수용자로 쓰세요. 초기 수용자. 중요. 혁신 확산에서는 초기 수용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초기 수용자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여러분 딱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본 말이에요. 야, 뭐 최신 기기 쓰면 보통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early adapt라고 그러죠. early adapt. 초기 수용자 10%가 중요합니다. 그죠? 저도 뭐 제 나이 때에서는 early adapt인데 그 혹시 테크 유튜브 중에 너 보는 거 있어? 있어. 역시 있업 정도. 아, 있업 정도는 디폴트 값이지. 설 있업 알지? 안다고 해 그냥. 알지? 제거나 있업 알지? 오케이, 있업. 그죠? 저는 항상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는 뭐 콘솔 게임 이런 거는 내 극혐으로 싫어하거든. 저는 직접 싸우자는 주의지. 이렇게 스틱으로 싸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거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냥 하실 거야. 나름 멀리 어렵다는 얘기야. 알았지? 봐봐. 여러분보다 내가 태블릿 PC 나 이거 10년 전부터 썼다. 뻥 좀 치면 2017년인가 그때부터 썼는데 아직도 말이야 볼펜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걸 해야지. 얼리 어댑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양화, 모방, 지역 축제 써보세요. 인천의 월미도 축제가 어떻게 정책 의제 설정됐을까요? 사실 모르긴 몰라도 뭐겠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뭘 하니까 축제를 하니까 그냥 따라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죠? 됐습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의론, 문책기 동그라미, 문제 해결책 기회. 이 해결책을 때로는 정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정책이 사회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죠. 그죠? 문책기. 중요한 거는 상호 관련 없이 흐르다가 요 밑줄 쫙 별표. 그죠? 그래서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결합된다. 다시 뭐라고요?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의제 설정. 다시 뭐라고요?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의사설정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선거, 국정감사, 극적 사건. 우리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2014년 4월 16일은 우리 국민의 아픔이잖아.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걸 계기로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의사설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극적 사건, 선거, 국정감사 됐습니다. 이 정책 창문을 여는 사람을 정책 선도자라고 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5번 한 번 다치면 다시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이니까 많은 시간이 보통 걸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건 원래 쓰레기통 모양 정책 결정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정책 결정 모형을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문책 참기, 다시 뭐라고? 문책 참기. 정책 결정은 당연히 참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시 문책 참기. 문제의 문자, 정책의 책자, 기회의 기자, 참여자의 참자. 우연적으로 결합되어 의제 설정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슨 결정이 된다? 정책 결정이 됩니다. 이걸 다시 쓰레기통 모형, 마치 올센과 같은 쓰레기통 모형을 주장했던 이 모형을 킨던이 마치 여러분 리플리와 플랭클린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로이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책에 따라 결정 방식이 달라지면 정책에 따라서 집행 방식도 달라지겠네 라고 한 거죠. 우연적인 정책 결정이 있으면 우연적인 뭐도 있겠어요? 의제 설정도 있겠죠. 근데 봤더니 의제 설정에는 누가 필요 없더라? 참여자가 필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너무 재밌죠. 여러분 우리 여기 학원에 요 창문 언제 열어요? 정해진 시간대로 열린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좀 뜨끈뜨끈하면 창문 열죠. 이게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쓰레기통 언제 배워요? 집에 쓰레기통. 우연히 봤더니 그냥 어느 날 쓰레기통이 차 있으면 버리죠. 안 차 있으면 안 버리잖아. 규칙적이고 일관적인 거 아니죠. 무작위적이고 랜덤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 중에 이 두 가지를 따서 이 사람들이 이 모형을 만든 거죠. 그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잉그램과 슈나이더의 사회적 구성. 잉그램과 슈나이더의 사회적 구성.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긴 한데 아직 표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밑줄 친 것만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1사 보면 긍정적인데 힘이 강한 거는 과학자, 퇴역 군인, 노인층.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은 아니지. 여러분들 쓰는 표현이 있대. 틀닥. 너 많이 쓰는구나. 웃으면 안 돼. 그지?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게 시험 문제에 만약에 놓으면 노인층은 어떻게 봐줘야 돼요? 여러분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돼. 잉글램과 슈나이더는 어느 나라 학자예요? 모르긴 몰라도 미국 학자겠지. 미국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지 사실. 그치? 됐습니다. 퇴역 군인. 미국에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은 엄청난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발이 하면서 엄청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죠? 과학자는 저는 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과학자는 이미지도 좋고 힘도 세고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인데 힘이 강한 경우 부자. 이거는 우리나라 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그래서 여러분도 노동조합의 이게 이미지 프레이밍을 쉬운 게 뭐예요? 귀족 노조. 많이 들어봤죠? 노조가 뭐라고요? 노동자인데 뭐라고? 귀족이야. 현대자동차가 부자 세습을 하는데 여러분들 빡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기업가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님이 퇴직하면서 그 아들이 취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빡칠 포인트가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야. 왜요? 아버지가 30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면 일단은 그만둘 확률이 엄청나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그만두지 않는 인재를 뽑고 싶은 거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행남자기하고 자기 만드는 그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행남자기는 3대가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왜냐하면 자기라는 게 이게
인간의 어떤 기술력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기계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건 당연하고 좋거든, 채용 방식에. 왜냐하면 아들이 입사하면 채용 비용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정 채용이 아니라고 빡치잖아요. 그죠? 기업에게 공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 분규도 없고 SRC면 높은 애 입사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그게 나쁜 걸로 각인돼 버렸죠. 이미지가 구성된 거야. 여러분들 넘어갑시다. 범죄자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형상, 긍정적인데 힘이 약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의제 설정이 잘 되겠죠. 어린이. 그러니까 뭐 민식이법 이런 거 막 쉽게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뭐 한다는 잘 통하는 장애인. 뭐 우리나라 장애인은 요거 딱 맞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던지고 싶은 게 게이, 레즈비언, 윤정, LGBT가 뭔지는 아시죠? 오, 이거는 또 알고 계시네? 재건 해봐. LGBT가 뭔지. LGBT. 확실히 이런 남자들 이런 문제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뒤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총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무슨 화장실도 있어요? 남자, 여자 중간에 무슨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도 있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난 그렇지는 않아. 나 결혼해서 애도 있어. 그지? 근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성소수자는 일단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진짜? 그렇구나. 힘이 강해, 약해? 그럼 범죄자하고 똑같네? 칸이? 아, 답이 나왔죠. 우리가 여러분 성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그 문제에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회의 민주화나 성숙도를 나타내는 이게 구성인자는 적더라도 사회적 의미가 엄청 큰 거야. 국가보안법 여러분하고 관련은 같죠. 왜 중요해요?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 근데 왜 의제 설정이 안 돼요? 답이 나와 있잖아 방금.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그라미 6번입니다. 정책 설계, 정책 의제 설정은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다? 사회적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제 설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죠? 이 이론이 상당히 대단한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현대는 무슨 전쟁이다? 프레이밍 전쟁이다. 그 남자 집단하고 여자 집단 20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맨날 하잖아. 프레이밍. 김치녀, 한남충. 막 이래서 자꾸 이렇게 뭘 더 씌우려고 그래요? 프레이밍을 더 씌우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기술적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6번.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 동그라미 2번. 행위자가 많고 체크. 행위자가 많고. 영향을 받는 많은 집단 체크. 됐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쟁점화 정도. 동그라미 1번. 예민하고 쟁점화될수록 의제 가능성이 크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문제의 구체성은 자 보세요. 의제 설정이 쉬워진다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어려워진다 동그라미.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구체화될수록 피해 집단이 구체화되면 저항할 테니까 의제 설정이 안 되겠죠. 문제가 구체화될수록 편익 집단이 많아지면 쉬워지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대중문화가 너무 외설적이다. 좀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너무 넓고 구체적이지 못하죠. 딱 그걸 어떻게 해요? 걸그룹들 복장 규제하죠. 그래서 뭐 몇 cm 이상 치마는 못 입게 놓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구체적으로 바꿔버렸죠. 의제 설정화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례가 있으면 의제 설정이 쉬워진다. 8번 해결책 별표. 해결책이 있으면 의제 설정이 쉬워지지만 해결책이 없으면 의제 설정이 쉬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 요인. 문제와 관련 집단 규모가 크면 의제 설정가 높아진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선택적 의제 설정 합시다.